자, 재영님 안녕하세요. 22살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군대에 있었는데요.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불명예 전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선택적 소음 과민 증후군이 걸렸습니다. 이걸 미소포니아라고 하죠. 이 선택적 소음 과음 증후군을 미소포니아라고 합니다. 최환님, 선택적 과음 증후군이란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먹을 때 쩝쩝대는 소리만 나도 힘들고요. 볼펜의 반복적인 똑딱이는 소리가 나든가 차 소리 등의 다양한 것에 예민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미소포니아 증후군이라고 펜이나 작은 소음에도 굉장히 거부감이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되는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반응입니다. 채아님, 그래서 일상생활도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당연하겠죠. 소리가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제가 선택적 소음 과민 증후군에 걸리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 때 뒷자리에 앉은 애가 다리를 쭉 뻗고 다리를 떨었는데 제자리에 다리를 대고 다리를 떨다 보니 제자리가 같이 달달달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하지마! 라고 했는데 그 애는 습관적이라고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죠. 그래서 그 애랑 말다툼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싸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계속 참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성격이 소심하고 싸우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참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부터 지금 이게 지금 증후군이 생기기 시작한 발단이에요. 지금. 근데 참는 게 지속되다 보니 병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이 참는 게 이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 참는 게. 그냥 친구가 다리 좀 떨고 있는 이 소리가 처음에는 싫었는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면. 그래서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얘기하든 분단을 바꾸든 그 친구하고 떨어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조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실행하지 않고 그냥 참은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병이 된 거예요. 지금 화가 너무 많이 쌓이고 다리 떠는 것에 대한 노이로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걸렸습니다. 그 병에. 그리고 학교에 다니기도 싫고 교우관계도 힘들었습니다. 당시 그 힘듦 때문에 고등학교 한 달 동안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얘기 들으면 별것 아닌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저에겐 너무 힘듭니다. 그럼요. 이게 반복적으로 귀 속이나 귀에 자극이 오든가 눈에 계속 똑같은 게 싫어하는 게 반복이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이게 하나에 꼽힌다고 하잖아요. 제가 성격이 좋은 소리 잘하고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친화력이 좋아 보이는 성격인데 싫은 소리나 화를 잘 못 내는 성격이라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이것도 지금 이미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성격이 좋은 사람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친화력이 좋아 보이는데 싫은 소리를 해도 말도 못하고 화를 못 내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틀에 갇힌 거예요. 지금 세상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보는 관점, 그리고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분은 지금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이미 자신을 틀 속에 갇혀놓고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친화력이 좋은 모습이라고 남들이 얘기하는 모습에 이미 그런 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압박감과 자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도 못하고 화를 계속 참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혹해서 그 말에 비슷한 자신의 삶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계속 힘든 거예요. 내 무의식과 잠재의식은 피폐됩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이게 시작부터 지금 잘못된 방향이에요. 이렇게 자녀분들이나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괜찮아, 뭐 다리 좀 떠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된 거겠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그래, 그거 스트레스 많이 받니? 굉장히 마음이 힘드니? 그러면 내가 학교에 전화할게.
학교 반을 좀 바꿔달라고 하든가, 힘든 것들, 물론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하든가, 그 친구와 뒷좌석에 서지 않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대로 참았던 거예요. 졸업은 하긴 했습니다만, 군대에 가서 그 병 때문에 나올 정도면 굉장히 힘들었네요. 그쵸? 군대에서 이제 그 또 예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괴롭고 거슬린다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싫은 게 있으면 싫다고 할 수 있고, 화도 내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해주시죠. 형님, 이거 예전에 제가 이 미소포니아라는 이 병명에 대해서 알아본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 특정 소리가 들리는 거는 이 전두엽에서 이게 이제 이상 현상을 보이는 거로 검사 결과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CT를 찍었는데 이 미소포니아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 전두엽의 이상 현상을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전두엽이 이제 감정 조절하는 부분이 자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특정 소리에 굉장히 집중되기도 하고, 불안하고, 심하면은 심장박동도 커지고, 몸에 땀 분비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지금까지 잘 그래도 힘겹게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요. 근데 이 특정 소리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은 자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이런 분들은 굉장히 창조력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래서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고, 아이디어를 잘 발현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인 면도 많다라고 일단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 미스포니아 때문에, 과민 그 증후군 때문에 난 항상 부정적이다는 생각을 무의식 속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학창시절 때부터. 근데 그거보다 지금 그것도 나에게 창조적인 사고를 발현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는 하나의 내 능력이다라고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 독창성과 창조성이 굉장히 그런 분들이 뛰어납니다.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점수를 좀 더 주셔야 해요. 그래서 단점만 있고 힘들다는 생각보다 내가 이건 과학적으로 검사 결과로 발견된 겁니다. 창조력과 독창성이 그런 분들이 되게 높대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니까요. 이게 이제 아까도 보니까 뭐 소리가 심하면 그 소리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뭐 귀마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작게 이어폰도 예쁜 거 많이 나오니까 이어폰을 끼고 명상이나 작은 물소리나 이런 소리들에게 조금 백색 소음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촛불하고 빗소리, 비 내리는 소리, 그리고 물 흐르는 소리, 이런 것들, 산새 우는 소리들, 바람 소리들, 이런 것들에 귀에 노출시키세요. 그러면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지금 싫어하는 소리에 집중을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백색 소음이라고 하죠. 빗소리, 특히 제가 빗소리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꾸준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우울증이나 그리고 분노나 충동성이 굉장히 발현되기 쉬워요. 소리 자극이 이제 중추신경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로토닌이라고 하죠. 이 호르몬 분비를 변화시켜서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감정을 조절하는 게 이 세로토닌이잖아요. 이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가 많이 되다 보니까 변화가 일으켜서 정서적으로, 마음적으로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소심해지기도 하고, 충동성이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틈틈이 산에 가시고 산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시고 바람 소리를 듣고, 그리고 흙을 만지면서 흙의 자연의 느낌을 보시고, 그리고 물소리나 빗소리나 이런 것들을 하루에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들어보시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봅니다. 꼭 좋아지실 거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눈 감는 그날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인연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자요.